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한 발 앞서 다가올 미래의 해일을 읽어내고 우리 삶과 교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진화의 패러다임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설계하는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교수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간견장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그리고 화면 너머로 저와 눈을 맞추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우 도발적이면서도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궤적을 완전히, 그리고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수도 있는 묵직하고도 서늘한 화두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파괴적이고 압도적인 변화의 한가운데를 우리는 매일같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세상의 정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지식들이 오늘 아침 눈을 떠보면 낡아빠진 유물이 되어버리는 끔찍한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뼈를 깎는 고통으로 갈고 닦은 여러분의 빛나는 전문성이 인공지능의 단 몇 초짜리 연산 앞에 무력하게 무릎을 꿇는 잔혹한 생태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자비한 진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끝까지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흔해 빠진 처세술이나 뻔한 위로를 던지는 힐링 에세이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거대한 시대의 해일 속에서 익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파도를 거침없이 집어삼키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기존의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피 튀기는 생존의 서사입니다. 그 눈부신 진화의 중심에 자리한 단 하나의 비밀 무기, 바로 통섭의 영음술에 대해 지금부터 깊고 뜨겁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를 깨우는 첫 번째 여정으로 제5장 융합이 아닌 통섭, 이질적인 것들의 충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를 강타한, 그리고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왔던 가장 흔한 키워드 중 하나는 단연코 융합이었습니다. 교육계, 산업계, 예술계 할 것 없이 모두가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A라는 전공에 B라는 교양을 살짝 얹어보기도 하고 문과생이 코딩 학원을 한 달 끊어보며 스스로를 융합적이라고 위안 삼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의 목적지는 단순한 융합이 아니라 바로 통섭, 통쉐입니다. 융합과 통섭, 겉보기엔 그럴싸하게 비슷해 보이지만 그 본질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완전히 다릅니다. 융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저 커다란 샐러드 그릇에 다양한 채소를 썰어 섞어 놓는 얄팍한 물리적 결합에 불과합니다. 양상추와 토마토, 오이를 한 그릇에 예쁘게 담아 놓아도 여러분이 포크로 찔러 입에 넣으면 양상추는 여전히 양상추의 아삭함을 내고 토마토는 토마토의 시큼한 맛을 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적 융합이 가지는 처참한 한계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통섭은 전혀 다른 이질적인 물질들이 용광로 속에서 맹렬하게 부딪혀 스스로의 낡은 본질을 완전히 녹여내고 이 세상에 없던 전혀 새로운 제3의 가치를 창조해내는 폭발적인 화학적 반응의 힘을 의미합니다. 수소가스와 산소가스가 만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두 기체가 거대한 스파크와 함께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 두 기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생명을 잉태하는 맑고 투명한 물이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물질로 재탄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통섭의 위대한 연금술입니다. 여러분의 뇌 속에서 여러분이 가진 기존의 낡은 지식과 전혀 낯선 이질적인 경험들이 피 터지게 충돌하여 활활 타오르는 화학적 폭발을 일으켜야만 합니다. 물리적 결합의 수준에 머문다면 여러분은 그저 잡동사니를 모아놓은 고물상에 불과하지만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을 지배할 가치를 뿜어내는 거대한 용광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하고도 매혹적인 화학적 폭발을 우리 내면에서 어떻게 점화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인문학적 상상력의 기술적 엔진을 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활용법을 익히고 코딩을 배우느라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물론 첨단 기술을 아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생존 조건입니다. 그러나 기술 그 자체의 기능적인 면에만 매몰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보다 코딩을 더 빨리 오류 없이 해내는 다음 버전의 기술이 등장하는 순간 가차없이 휴지 조각처럼 버려지고 맙니다. 반대로
인간의 고통과 사회의 부조리를 깊이 이해하는 인문학적 소양만 가득할 뿐 그것을 현실 세계의 서비스나 제품으로 구현할 최소한의 기술적 이해도가 없는 사람은 그저 방구석의 낭만적인 몽상가나 투덜이로 머물고 맙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뒤바꾼 위대한 혁신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이 두 극단을 내면에서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돌연변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신제품 발표회 무대에서 항상 마지막에 띄워놓았던 그 유명한 표지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애플은 언제나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로에 서 있다. 잡스는 그저 차갑고 딱딱한 회로 기판과 금속 덩어리에 불과했던 컴퓨터에 인간의 미학, 감성, 그리고 철학이라는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무엇을 욕망하는지, 우리 삶에서 아름다움이란 도대체 무엇인지를 집요하게 묻는 인문학적 상상력이 최첨단의 공학적 기술이라는 폭발적인 모터를 장착하는 그 순간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는 연금술이 완성된 것입니다.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기업과 세상이 가장 애타게 찾는 인재 역시 코딩만 기계적으로 쳐대는 개발자가 절대 아닙니다. 문학 작품을 읽으며 인간 존재의 바닥에 공감하고 철학자의 날선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그것을 프롬프트라는 언어로 번역해 기계에게 지시함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문학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 없이 기술의 거대한 엔진만 달고 질주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낭떠러지를 향해 돌진하는 폭주기관차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가슴에 인문학적 상상력을 묵직하게 품으십시오. 그리고 차가운 머리에 기술적 엔진을 달아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 누구도 감히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혁신가로 날아오를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통섭의 과정은 결국 우리 삶의 궤적에 아무렇게나 흩뿌려진 서로 다른 점들을 집요하게 연결해 거대한 선을 만드는 법을 깨우치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수히 많은 경험의 점들을 찍으며 살아갑니다. 대학 시절 졸음을 참아가며 들었던 지루한 전공 수업 지식 하나, 우연히 훌쩍 떠난 낯선 여행지에서 맡았던 강렬한 향신료의 냄새, 상사의 강요로 억지로 읽어야만 했던 두꺼운 고전 서적, 심지어 내 영혼을 갈아 넣었음에도 처절하게 실패해버렸던 일의 쓰라린 기억까지. 이 모든 경험들은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인과관계나 맥락 없이 텅 빈 허공에 흩어진 파편화된 점들처럼 보입니다. 당장 내일의 밥벌이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통섭의 감각을 지독하게 훈련한 사람은 다릅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직관이라는 거대한 붓을 집어들고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질적이고 파편화된 점들을 과감하고도 아름답게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잡스가 대학 시절 밥 먹을 돈조차 없어 친구 집 방바닥에서 웅크려 자며 우연히 도강했던 캘리그라피, 즉 서체 수업은 당시에는 그저 아름다운 글씨에 대한 젊은 날의 쓸데없는 호기심이라는 작은 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가 세계 최초로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개인용 컴퓨터를 세상에 내놓을 때 그 과거에 보잘것없던 점은 현재의 굳건한 선으로 연결되어 엄청난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도화지 위에도 지금 수많은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낯선 경험들, 뜬금없이 솟아오르는 호기심들을 쓸데없는 짓이라며 스스로 폄하하고 짓밟지 마십시오. 진정한 통섭의 연금술사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자신만의 독특하고 기괴한 점들을 무수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이질적인 점들을 단숨에 연결해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자신만의 거대한 은하수를 그려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경이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질적인 것들을 끝없이 연결하고 통섭하려 피터지게 애쓰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우리의 뇌가 생물학적으로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통섭하는 뇌는 결코 늙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익숙한 일, 수십 년간 늘 하던 루틴만을 반복할 때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자동주행 모드로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이렇게 편안함에 길들여져 굳어져 버린 뇌는 서서히 화석처럼 단단해지고 특유의 유연성을 잃게 됩니다. 치명적인 노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전공과는 완벽하게 동떨어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이질적인 학문들을 머릿속에서 강제로 부딪히고 낯선 환경에 나를 던져 낯선 지식을 흡수하려 분투할 때 우리의 뇌 속에서는 엄청난 폭발이 벌어집니다. 이전에 단 한 번도 맞닿은 적이 없던 신경세포들, 즉 시냅스들이 살기 위해 새롭게 뻗어나가며 수천만 개의 새로운 스파크를 미친 듯이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뇌의 위대한 신경 가소성입니다.
평생 시를 쓰던 예술가가 양자물리학의 기묘한 세계를 탐구할 때, 숫자만 보던 회계사가 뇌과학 책을 밤새워 파고들 때, 우리의 뇌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지며 끊임없이 스스로의 구조를 젊고 탄력 있게 재설계합니다. 육체의 나이가 60이든 70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문과 경험의 경계를 거침없이 넘나들며 통섭의 불꽃을 터뜨리는 사람의 뇌는 언제나 20대의 뜨거운 청춘처럼 싱싱하게 살아 숨 쉰다는 것을 뼛속 깊이 명심하십시오. 이 잔혹한 시대의 진정으로 생존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여러분의 뇌를 그 푹신하고 편안한 요람에서 끄집어내어 낯선 충돌이 빗발치는 전쟁터 한가운데로 내던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경계선 위에서 춤추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태학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하고 생명력이 펄떡이는 공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숲의 캄캄한 한가운데나 태평양 바다의 정중앙이 아닙니다. 울창한 숲과 넓은 들판이 만나는 어스름한 가장자리, 민물과 바닷물이 격렬하게 교차하는 기수역, 단단한 육지와 출렁이는 바다가 부딪혀 매일 질척이는 갯벌입니다. 생태학에서는 이곳을 엣지, 즉 경계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두 환경이 만나 격렬하게 마찰하고 충돌하는 이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가장 기상천외하고 다양한 돌연변이들이 탄생하며 생태계의 진화를 이끌어냅니다. 우리의 지적 영토, 비즈니스의 영토도 이 자연의 법칙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전공, 내가 수십 년간 몸담은 직업이라는 그 안전하고 익숙한 영토의 정중앙에 편안하게 머무르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을 1mm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을 뒤엎는 혁신은 언제나 평화로운 중심부가 아니라 시끄러운 변방에서 서로 다른 영역이 맞닿아 피 튀기게 마찰하는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만 발생합니다. 물론 양발을 각기 다른 세계에 걸치고 경계선 위에 선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몹시 두렵고 외로운 일입니다. 이쪽 세계에서도 저쪽 세계에서도 완벽히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라는 뼈아픈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중심을 잃고 벼랑 밑으로 추락할 것만 같은 끔찍한 위태로움도 동반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만 여러분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파괴적인 창조에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중심부에 편안히 주저앉아 있는 자들은 결코 평생 맛볼 수 없는 경계선 위에서 거친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미친 듯이 춤추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짜릿한 승리의 희열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더 깊은 시면 제6장 자팍다식과 깊은 통찰의 기묘한 동거로 돌려보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누군가 자팍다식하다는 말을 들으면 얕고 넓게만 아는 사람, 한 분야에 묵직한 깊이가 없는 가벼운 사람이라며 은근히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한 우물만 깊이 파라는 낡아빠진 시대의 도금에 우리가 철저히 세뇌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이 평생을 파야 할 모든 우물의 바닥까지 단숨에 파버리고 정답을 토해내는 지금 시대에도 과연 그 낡은 속담이 진리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이 무서운 시대는 이른바 산만해 보일 정도로 자팍다식한 넓은 스펙트럼의 지식들이 어느 순간 깊은 통찰력이라는 하나의 날카로운 창끝으로 기묘하게 동거할 때 비로소 가장 폭발적이고 치명적인 힘을 발휘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보십시오. 만약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 불리는 러나르도, 다빈치가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21세기 바로 지금 태어났다면 그는 과연 어떤 기상천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르네상스 시대를 풍미했던 그는 낮에는 캔버스에 모나리자의 신비로운 미소를 그리고 밤에는 시체를 해부하며 근육과 뼈의 메커니즘을 탐구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새의 날갯짓을 관찰하여 비행기계의 도면을 그렸고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릴 거대한 무기를 설계한 최고의 공학자였습니다. 그가 오늘날 환생했다면 결코 일러스트레이터나 엔지니어라는 단 하나의 비좁은 직업 타이틀에 만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최고급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예술작품을 창조하고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 인체의 생물학적 한계를 연구하며 우주 이주 프로젝트의 인프라를 디자인하는 메타버스 세계의 절대적인 창조자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다빈치에게 있어 예술과 과학, 공학과 해부학은 결코 분리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흩어진 지식들은 세상의 근원적인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거대한 퍼즐의 다양한 조각들에 불과했습니다.
자팍다식함이 단순한 지식의 자랑에 그치지 않고 우주를 꿰뚫는 하나의 묵직하고 깊은 통찰로 완벽하게 수렴될 때 그것은 천재성의 또 다른 이름이 됩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바로 21세기의 다빈치, 경계를 파괴하는 통섭형 인재가 기필코 되어야만 합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경영학에서는 훌륭한 인재의 롤모델로 항상 T자형 인재를 꼽았습니다. 세로축으로는 하나의 전공 분야에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가로축으로는 타 분야 사람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넓은 교양을 갖추라는 조언이었죠. 훌륭한 모델이었습니다만 기술이 모든 경계를 허물어버린 지금의 시대에는 그마저도 생명력을 다한 낡은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T자형의 안일함을 집어던지고 X자형 통섭 인재로 뼈를 깎는 진화를 감행해야 합니다. X자형 인재란 대체 무엇입니까? 알파벳 X의 날카로운 모양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서로 교집합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완벽히 이질적인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극단적인 전문 분야가 여러분의 내면에서 거세고 폭력적으로 교차하며 그 한가운데 맹렬한 충돌의 중심점, 즉 X의 십자 교차점에서 이전에 없던 파괴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화산처럼 뿜어내는 사람입니다. 농업생명과학을 전공하여 훌륭한 농부로 남거나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 뛰어난 데이터 분석가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전문성이 X자로 교차하여 기후변화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최적의 작물 수확량을 예측해내는 융합 전문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문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만나 맹렬히 교차하면 단순한 숫자의 나열을 넘어 그 무의미해 보이는 데이터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과 행동 패턴을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읽어내는 최고의 통찰가가 됩니다. X의 중심은 혼돈스럽고 치열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교차점만이 세상에 없던 유일무이한 가치가 태어나는 진정한 창조의 빅뱅 지점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폭발력을 가진 X자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훈련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께 가장 강력하게 권하고 싶은 것은 아주 발칙하고도 대담하게 전혀 다른 분야의 지식을 과감하게 훔치는 기술입니다. 현대 미술의 위대한 거장 파블로 피카소는 이런 도발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좋은 예술가는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이 말은 남의 저작권을 표절하라는 불법적인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직면한 꽉 막힌 한계와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나와 전혀 상관없는 타 분야에서 검증된 본질적인 메커니즘을 통째로 이식해오는 지적 도둑질을 감행하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들은 모두 이 뻔뻔하고도 우아한 지식의 도둑질에서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벨크로, 즉 찍찍이는 스위스의 한 공학자가 반려견 털에부터 떨어지지 않는 독고마리 씨앗의 갈고리 구조를 생물학에서 훔쳐 와 공학 제품으로 탄생시킨 결과물입니다. 일본의 초고속 열차 신칸센이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 문제를 해결한 것은 다름 아닌 철도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기차 공학책을 뒤진 것이 아니라 먹이를 잡기 위해 수면 아래로 뛰어들어도 물보라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 물총새의 부리 모양을 조류학에서 훔쳐 와 열차의 앞머리 디자인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내 분야의 교과서만 답답하게 파고드는 사람은 영원히 똑같은 벽에 머리를 박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통섭의 연금술사는 한계에 직면했을 때 책을 덮고 미술관으로 가고 다큐멘터리를 봅니다. 그리고 그 엉뚱한 곳에서 내 문제 해결의 결정적 단서를 사냥꾼처럼 예리하게 훔쳐냅니다. 이질적인 분야의 핵심을 간파하고 나의 척박한 땅에 이식하는 이 창조적 도둑질이야말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은 그저 가만히 편안한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본다고 해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가혹하리만치 낯선 환경으로 밀어넣는 법을 치열하게 실천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편안하고 익숙한 안전지대에만 머물기를 강력하게 원합니다. 매일 만나던 편안한 동료들, 내 의견에 박수 쳐주는 사람들 안에만 있으면 마음은 한없이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단 1mm의 성장도, 단 한 번의 통섭적 스파크도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불편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나와 철학적, 정치적 신념이 정반대인 사람들의 주장을 분노하지 말고 끝까지 냉철하게 읽어보십시오. 내가 전혀 모르는 낯선 학문에 세미나에 덜컥 등록해서 쏟아지는 외계어 같은 전문 용어들에 철저하게 압도되어 보십시오.
내 상식이 바닥부터 부정당하는 그 당혹감을 온몸으로 즐기십시오. 익숙함이 산산이 부서지는 낯선 환경이 주는 그 뼈아픈 고독과 지적 방황이야말로 굳어버린 사고의 껍질을 깨부수고 새로운 지식을 스펀지처럼 미친 듯이 빨아들이게 만드는 최고의 각성제입니다. 불편함을 지독하게 사랑하십시오. 그 불편함의 크기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뛰어넘어 새로운 종으로 진화하고 있는 속도 그 자체입니다. 물론 이렇게 수많은 분야를 겁없이 넘나들고 낯선 지식들을 탐욕스럽게 폭식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맹렬하고도 끔찍한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쏟아지는 잡학의 파편들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미로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절망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정보가 무한대로 범람하는 카오스입니다. 그러나 통섭의 진정한 묘미이자 가장 아름다운 마침표는 바로 이 극단적인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통섭의 감각에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의 수많은 현상과 지식들이 아무런 규칙 없이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쓰레기 더미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독한 불편함을 뚫고 통섭의 감각을 단련한 연금술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매의 눈으로 높이 날아올라 그 혼돈의 숲 전체를 한눈에 조망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미세하고도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기적처럼 발견해냅니다. 무질서해 보이는 경제지표, 유행하는 밈, 난해한 과학 논문, 이 모든 파편들 속에서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욕망의 흐름과 숨겨진 패턴을 직관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코드를 읽어내는 눈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은 파도에 휩쓸려 무기력하게 침몰하는 난파선이 아니라 시대의 거대한 물결 위를 여유롭게 가로지르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숙련된 서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청중 여러분, 이제 저의 길고 뜨거웠던 강연을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 제가 던졌던 서늘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말 안전하십니까? 한 우물만 평생을 바쳐 판 당신의 그 견고한 전문성이라는 녹슨 방패가 지식을 무한대로 쏟아내는 저 다가오는 인공지능의 쓰나미를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오직 한 우물만 성실하게 깊게 파는 과거의 미덕은 이제 생존의 무기가 아니라 도태를 앞당기는 치명적인 독약이 되었습니다. 지식을 묵묵히 암기하고 남이 낸 문제의 정답을 빠르게 찾는 일은 기계가 1000만 배 더 잘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 길은 명확합니다. 기계가 감히 흉내낼 수조차 없는 신의 영역으로 과감하게 도약하는 것, 즉 이질적인 것들을 내면에서 무자비하게 충돌시켜 전혀 새로운 차원의 가치를 잉태하는 화학적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알량한 전공, 익숙한 직업의 경계를 단 1초의 미련도 없이 허물어 버리십시오. 물리학의 낭만적인 시를 섞어 넣고 경제학과 생물학을 정면으로 부딪히게 하십시오. 인문학이라는 따뜻한 심장에 기술이라는 강력한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그 안전한 중심부가 아니라 아슬아슬하고 피가 튀는 경계선 위로 뛰쳐나가 위태롭고도 찬란하게 여러분만의 춤을 추십시오. 낯선 곳에 침투해 지식을 우아하게 훔쳐오고 숨막히는 혼돈 속에서 새로운 우주의 질서를 엮어내는 자팍다식한 최고의 통찰가가 되십시오. 이 위대한 통섭의 연금술은 낡고 무기력한 인간의 껍데기를 처참하게 벗어던지고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지배할 대체 불가능한 새로운 종으로 진화하는 유일무이한 마법의 주문입니다. 파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낡은 것을 철저히 파괴할 때만 가장 눈부신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법입니다. 오늘 제가 던진 이 통섭의 뜨거운 불씨가 여러분의 가슴과 뇌 속에서 맹렬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위대한 빅뱅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경계를 짓밟고 일어설 여러분의 눈부신 진화와 담대한 비상을 저 신종우가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낡은 뇌를 사정없이 깨우고 미래의 닫힌 문을 부수어 활짝 열어젖히는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교수였습니다. 오늘의 이 치열했던 강연이 여러분의 심장을 단 1초라도 뛰게 만들었다면 평생 굳어져 있던 생각의 틀에 작은 균열을 내고 새로운 영감의 빛을 발견하셨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반짝이는 통찰과 결의를 담은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앞으로도 누구보다 날카롭고 깊이 있는 미래의 생존 전략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누르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지식의 거대한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긴 시간 낯선 지적 탐험에 끝까지 동참하며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